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황재욱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좀 귀에서 삐소리 나는 이명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뇌 변형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명은 뇌의 유모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빚어지는 잡음, 잘못된 정보가 뇌피질의 청각내에 전달함으로써 잡음을 느끼는 것이 이명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소리나 소음이나 자극만이 아닌 순수하게 뇌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빚어짐으로써 그 신호가 뇌의 유모세포에 자극을 주면 또한 이명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명의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외부의 그 이명이 소음이 얼마나 이명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는 설명을 했었고, 지금은 인간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뇌의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이명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뇌까지 같이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변형계 말씀하셨잖아요. 변형계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변형계는 뇌내 피질 그리고 뇌량, 시상하부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는 분야인데, 변형계의 역할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욕망 이런 것을 주로 관리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핵심 부위가 뇌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편도체는 인간의 감정, 욕망, 감성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보니 뇌의 피로를 유발하는 정신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분노, 그리고 질투, 그리고 탐욕, 그 다음에 욕구 이런 것이 조절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뇌에 많은 부담을 유발하면 뇌의 유모세포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변형계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CT나 MRI나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나 경동맥 검사, 각종 다양한 검사를 해오는데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도 왜 이명이 오느냐, 이런 질문을 임상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명은 조직의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직이 이상이 있는데 이명이 안 오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직의 이상이보다는 기능적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란 것은 인간의 감정, 욕망, 이것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 몸 심적인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뇌에 혼란을 유발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뇌를 피로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명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실제로 이명 환자가 왔을 때 한의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는 감성을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환자를 보게 됩니다. 뇌 변형계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느냐. 변형계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한의학에는 예전부터 심신의학으로 표현했고, 심은 마음과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한의학은 어떤 면에서 물질의학보다는 정신의학 쪽으로 많이 관찰한 학문이다 보니 오장육부에서 우리가 특히 비장의 맥에서 보면 이 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즉 감정, 욕망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명 환자들의 뇌파를 검사를 해보면 청각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약 30%가 통계가 나오는데, 실제 맥진상에서도 보면 비장맥에서 몹시 긴장되거나 메마르거나 아니면 그들은 녹초가 돼서 지쳐있는 그런 맥들이 많이 관찰되는데, 비장맥에서 이상한 맥이 나올 때는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실제 진료 현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명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건데, 자기 감정 컨트롤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 인간이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자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7대의 감정이 있고 7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감정이랑은 흔히 말하는
분노, 기쁨, 슬픔, 그리고 비애, 그리고 긴장, 공포, 두려움, 놀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7대 감정인데, 한자로 말하면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이것이 우리 한의학 서적에서 말하는 7대 감정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7대 감정은 각기 그 감정을 관리하는 오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는 간장이 담당을 하고, 기쁨은 심장이 담당을 하고, 근심과 슬픔은 폐가 담당을 하고, 공포와 놀램, 두려움은 홍밭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깊어서 머리가 불편해지는 경우는 생각을 담당하는 비장에서 담당해서 7대 감정은 5대 장기가 관리하고 있다는 게 동의보감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금방 말한 감정도 있지만 정신력, 이런 말을 씁니다.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정신이 올바라야 된다. 그럼 정신은 누가 담당을 할까?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서양의학에서는 변형계에서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보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7대 정신을 담당하는 것이 혼, 신, 의, 백, 지, 그리고 지조와 정조. 요게 7대 정신입니다. 우리가 혼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살아있다. 뜻이 굳다. 그리고 지조가 굳다. 그리고 기백이 살아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7대 정신인데, 조금 전에 7대 감정이 5장에 배치된 것처럼 7대 정신도 5장에 배치가 돼서 혼이 투철하다는 간장, 그 다음에 신이 명쾌하다, 신이 명료하다는 심장, 의지가 굳다는 비장, 기백이 넘친다, 이거는 폐장, 그리고 지혜롭다, 이거는 비장, 지조와 정조가 굳다, 이것은 콩팥. 이렇게 해서 5장에 7대 정신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동의보감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정신력이 얼마나 굳나, 영혼이 얼마나 맑으냐, 그리고 육체는 깨끗한가, 이것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삶을 끌고 가는 3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어도 안 되고, 영이 죽어도 안 됩니다. 영은 살아있는데 육체가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정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육체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맑아야 진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큰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현대 사람들이 항상 이 스트레스와 뭐가 예민도가 항상 이게 긴장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물었을 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만약에 잠만 자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요? 생각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나의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흔히 말로 경제 문제냐, 아니면 인간관계냐, 또 아니면 어떤 집안의 우환이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 제일 많은 게 경제와 인간관계,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양 좀 해라, 책 좀 봐라, 아니면 절에 가서 도 닦아라, 아니면 교회 가서 하나님의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대화 속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에 스트레스 이기는 법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첫 번째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분명히 개개인의 스트레스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말로 하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동영상에 첨부해서 기록을 올려드릴 것이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아, 저거는 내게 맞는 것 같아, 저거는 돈도 많이 안 드네, 그건 시간도 안 들고 되네, 조금만 내가 마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일사생활에서 여러분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서 환자가 이명이 걸려왔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그걸 내가 당사자 입장에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그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건데 그걸 의사가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명을 고치고자 하니 그러한 감성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이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의사 입장에서 우리가 동의보감이 한의학의 큰 중요한 의서입니다. 그 의서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보감 책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정, 기, 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는 저 뒤에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의 질병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허선 선생님도 아셨기 때문에 책 첫 번째 나오는 순서가 정신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뇌파 검사를 해보니 이명 환자에게서 뇌파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이고 그럼 뇌파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파나 SML파나 뇌파 신호를 주면 뇌가 안정을 취합니다. 꼭 어떤 뇌파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한 행위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도 환자가 마음이 편안하면 뇌파가 안정이 됩니다. 꼭 이명을 침과 약 이런 걸로 고친다고 말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환자의 마음만 잘 이해하고 같은 동질감을 가져주고 어떤 감정을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이명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침을 찌르는 행위도 침의 그 자극은 찌르는 순간 통증이지만 그 신호는 곧바로 뇌에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뇌에 어떠한 호르몬 분비나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자극이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게 침의 원리지. 그럼 침을 아무데나 찌르면 좋을까? 그렇지가 않죠. 침은 특정한 혈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 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혈 부위에 침을 찔렀을 때 가장 좋은 효율성이 있다. 그것이 침법입니다. 침은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는 한의사에게서 매우 중요한 진단 행위로서 이명 환자를 관찰하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진단 행위라고 저는 임상에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꼭 약과 침과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잘 나누는 것도 뇌파를 안정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임상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이명 환자의 뇌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